토트넘 진짜 나쁜 구단이네. 전설, 손흥민을 이딴 식으로 대우, 1년 연장 조항 발동. 좋은 이적료에 매각 가능. 토트넘과 손흥민의 재계약 여부에 대한 추측이 쏟아지는 가운데 결국 토트넘이 손흥민의 계약을 1년 더 연장하는 조항을 발동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영국 풋볼 인사이더는 30일 한국 시각 소식통에 따르면 토트넘은 손흥민의 계약 연장 조항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흥민은 내년 여름에 계약이 만료되지만 이번 연장으로 인해서 2025에서 2026 시즌까지 토트넘에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현재로선 손흥민은 2024에서 2025 시즌을 끝으로 토트넘과의 계약이 만료된다. 토트넘은 30대에 접어든 손흥민과의 계약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이다. 주장이자 에이스인 손흥민을 당연히 붙잡아야 하겠지만 어떤 조건으로 데리고 있을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구단 입장에서 보면 손흥민에게 엄청난 대우를 해주면서 장기 재계약을 해주기가 꺼려지는 게 사실이다. 손흥민이 여전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선수지만 30살이 넘어간 선수에게는 파격적인 대우를 잘 건네지 않는다. 자칫하다가 선수가 부상을 당하거나 하락세가 찾아오면서 악성 계약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토트넘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충성심까지 있는 손흥민을 위해서 구단에서 재계약 제안을 넣을 것이라는 관측이 2023에서 2024 시즌 내내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 시즌이 끝난 후에는 완전히 다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영국 디 애슬레틱의 보도를 시작으로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계약을 1년만 연장할 것이라는 흐름이 우세하다. 풋볼 인사이더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토트넘 출신 수비수인 앨런 허튼 또한 토트넘이 손흥민과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고 계약서에 남아있는 1년 연장 조항을 발동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허튼은 내 생각에는 구단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조항을 넣은 것 같다. 토트넘은 그 조항을 100% 선택할 것이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대단한 선수지만 조항 발동 후 2시즌이 주어질 것이다. 그 안에 어떤 선수가 손흥민을 대체하게 되면 토트넘은 손흥민을 통해 가치 있는 이적료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며 믿을 수 없는 예측을 내놓았다. 이는 토트넘이 레전드 손흥민을 통해서 돈을 벌 궁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손흥민을 응원하는 축구팬 입장에서는 황당한 주장이지만 토트넘은 레전드 대우를 챙겨주는 착한 구단이 아니다. 당장 토트넘에서 손흥민만큼이나 헌신했던 위고 요리스는 제대로 된 고별 경기도 없이 팀을 떠나야만 했다. 요리스는 LAFC로 이적한 후에 토트넘에서 자신이 훈련용 선수였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 구단의 대우에 강력한 불만을 표출했다. 요리스와 손흥민처럼 토트넘의 주장이었던 마이클 도슨 역시 비슷한 대우를 받았다. 2013에서 2014 시즌까지 주장을 역임하면서 토트넘의 핵심으로 활약했던 도슨이었지만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계획에 포함되지 못하자 방출됐다. 토트넘 레전드인 저메인 데포 역시 한 시즌 정도 부진하자 곧바로 매각됐다. 지금은 손흥민이 구단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정받고 있지만 2022에서 2023 시즌처럼 부진한 시간을 보낸다면 토트넘이 손흥민을 매각하는 결정을 내려도 이상하지 않다. 과거부터 그런 구단이었기 때문이다. 풋볼 인사이더 이와 같은 시나리오를 전망하고 있었다.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은 이제 손흥민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토트넘은 내년 여름에 손흥민을 해리 케인처럼 비싼 이적료에 팔 수도 있다. 아니면 내년에 더 긴 계약을 맺도록 설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자신의 리빌딩 계획에 있어서 손흥민이 포함되어 있고 중심을 잡아줄 선수라고 이야기해왔지만 구단에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풋볼 인사이더의 보도가 정말로 사실이라면
손흥민과의 미래를 재정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려고 하는 토트넘의 태도에 대해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당장이라도 토트넘은 손흥민을 위해서 더 좋은 제안을 넣을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충분하다. 2022년부터 코로나19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토트넘은 구단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상황에 접어들었다.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구단 8위에 올랐다. 수익 규모로만 본다면 EPL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다음이다. 돈만 잘 버는 것도 아니다. 선수단 연봉 체계 역시 칼같이 관리하면서 매우 이상적인 자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손흥민에게 더 좋은 대우를 내민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상황도 아니다. 풋볼 인사이더 역시 손흥민의 계약을 연장해야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번 여름에 이미 연봉을 2,700만 파운드, 약 71억 원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토트넘은 에릭 다이어, 자펫 탕강가, 이반 페리시치, 라이언 세세뇽이 모두 방출됐고 탕기 음돔벨레는 1년 일찍 계약을 종료했다고 밝혔다며 토트넘이 연봉 규모에 있어서 더 여유로운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토트넘의 선택으로 인해서 손흥민의 미래는 내년 여름에도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만약 손흥민이 트로피를 위해 토트넘을 떠난다는 선택을 내린다면 내년 여름에 토트넘은 손흥민을 붙잡고 싶어도 케인 사태처럼 손흥민을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에 마주할 수 있다. 매체는 손흥민을 잃게 되는 건 팀 스타일과 득점 측면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토트넘과 손흥민의 재계약은 따로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지난 6월 손흥민의 발언 때문이기도 하다. 당시 손흥민은 아직까지 딱히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 구단하고 오고 가는 얘기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와전돼서 나가는 것들이 불편한 건 사실이다. 지금은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영국 매체인 풋볼 런던에서도 지난 29일 현재 토트넘이 고용하고 있는 가장 큰 이름은 클럽 주장 손흥민일 것이다. 손흥민은 현재 계약이 2025년에 만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장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아직 토트넘과 손흥민 사이에서 재계약 관련된 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자 모두 매각을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흥민은 곧 32살이 된다. 계약 기간에 대해서 고민이 될 것이다. 토트넘은 가장 오래 활동한 선수에게 연장 제한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지만 3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며 토트넘이 손흥민을 위해 장기 재계약은 제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맨유로 가나? 소속팀도 잔류 희망 포기했다. 바이아웃 때문에 99% 이적할 듯. 이적시장 전문가인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2일 한국 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지르크지의 거취에 대한 볼로냐 측의 입장을 전했다. 볼로냐의 사르토리 단장은 지르크지의 계약 안에는 방출 허용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난 그가 팀을 떠날 것이라고 99% 확신한다고 밝혔다. 지르크지는 네덜란드 국적의 2001년생 공격수다. 193cm의 탄탄한 피지컬을 갖추고 있으며 바이에른 뮌헨 유소년 아카데미에서 성장했다. 특히 2019에서 20시즌 뮌헨 1군에 합류해 독일 분데스리가 9경기, 선발 3, 교체 6에 출전했다. 많지 않은 기회에도 4골을 넣으며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러나 그 다음 시즌에는 리그 3경기밖에 뛰지 못했다. 험난한 주전 경쟁 때문에 결국 지르크지는 파르마, 이탈리아, 안더레흐트, 벨기에 등으로 임대를 떠나야 했다. 성장을 위해서 충분한 출전 시간이 필요했던 지르크지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지난 시즌을 앞두고 볼로냐로 이적했다. 벨기에 무대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지만 빅리그에서는 적응기가 필요했다. 그리고 올 시즌 마침내 잠재력을 폭발시켰다. 이탈리아 세리에 A 34경기에 출전해 11골을 기록했다. 볼로냐는 지르크지의 활약에 힘입어 리그 5위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다. 자연스럽게 많은 팀들이 지르크지에게 관심을 드러냈다. 당초 AC 밀란이 그를 원했다.
하지만 이때는 지르크지의 에이전트가 1,500만 유로, 약 223억 원, 위 에이전트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하지만 메뉴의 등장에 상황이 바뀌었다. 에릭 텐 하흐 감독은 메뉴 부임 첫 시즌 프리미어리그 PL 3위를 기록했고 잉글랜드 풋볼리그컵 EFL컵 우승을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 시즌에는 아쉬웠다. 리그 8위에 그쳤고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조별리그 최하위로 일찌감치 탈락했다. 그나마 시즌 막바지 맨체스터 시티를 꺾고 잉글랜드 FA컵 우승을 차지했다. 덕분에 우에파 유로파 리그에 참가하게 됐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텐 하흐 감독 경질 가능성이 흘러나왔다. 최종 결정은 재계약이었다. 이제 텐 하흐 감독이 다시 맨유를 이끌게 되면서 전력 보강 작업이 시작됐다. 신입생 라스무스 호일룬이 리그 10골을 넣으며 무난한 데뷔 시즌을 보냈지만 아직 무게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여기에 마커스 레쉬포드, 안토니 등 측면 자원들도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이에 지르크지를 데려와 전력 보강을 계획 중이다. 지르크지는 2026년 여름까지 볼로냐와 계약되어 있다. 그러나 바이아웃이 4천만 유로, 약 594억 원에 불과해 충분히 이적이 가능하다. 3. 멍청한 기자 녀석. 더 브라위너. 기자와 기싸움, 황금세대로 결승은 갔어야지. 오른쪽 화살표, 프랑스, 영국, 스페인, 독일은 황금세대가 아니야?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2일, 한국 시간, 케빈 더 브라위너는 벨기에가 유로 2024에서 탈락한 후 한 기자가 질문을 하자 화를 냈다, 라고 보도했다. 벨기에는 2일, 한국 시간, 독일 뒤셀도르프의 뒤셀도르프 아레나에서 열린 유로 2024 16강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0에서 1로 패배하며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양팀은 각각 단 2개의 슈팅만을 기록하는 데 그쳤고, 프랑스는 경기 종료 5분을 남기고 콜로 무아니의 슈팅이 벨기에 수비수 얀 베르통원을 맞고 굴절되며 겨우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사람들이 황금세대로 꼽았던 벨기에는 이제 주축 선수들의 노쇠화로 인해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줬다. 벨기에는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우크라이나와 무승부를 기록하며 16강에 겨우 진출했고, 이번 프랑스와의 경기가 끝나자 팬들에게 불만이 터져나왔다. 경기 후 주장 케빈 더 브라위너는 팀 동료들에게 팬들이 야유를 보내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제스처를 취할 때 박수를 치지 말라고 말했다. 더 브라위너는 또한 이 경기에서 맘을 수상할 때 야유를 받았다. 더 브라위너는 다시 한번 팀 동료와 감독에게 화를 내며 좌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 브라위너는 경기 후 미디어 인터뷰를 할 때까지도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더 브라위너는 벨기에의 황금세대가 토너먼트 결승 진출에 실패한 것에 대해 질문하는 기자에게 맞받아쳤다. 한 기자는 더 브라위너에게 그 황금세대로 결승에 오르지 못한 것이 더 힘들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했다. 더 브라위너는 질문한 기자에게 황금세대가 뭔가요? 라고 대답했다. 기자가 당신들이요? 라고 대답하자 더 브라위너는 우리들, 그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독일은 황금세대가 아니라는 거야? 알겠다. 감사하다, 라고 맞받아쳤다. 더 브라위너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했고, 카메라에 잡힌 그는 고개를 흔들며 멍청하군, 이라고 말했다. 벨기에는 결국 아자르 루카쿠 더 브라위너 쿠르투아와 같은 최강의 멤버를 데리고 한 번이 결승 진출을 이뤄내지 못했고, 주축 선수들이 30대가 넘어가며 세대 교체에 실패하고 말았다.